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왕이 있었던 조선 사회에서 최초의 민주주의적 정치 활동이 무엇인지 아시죠? 독립협회요. 다 독립협회인데요. 오늘 그 역사적인 순간으로 한번 떠나봅시다. 네. 이제 그 김형호 이슈 조연 발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선에 있던 독립협회 이제 상해 결결부터 알아볼 텐데요. 먼저 그 당시에는 아가파천 이후에 이제 정부 내에는 이제 칠러파 정권이 수립되게 되고요. 이제 원래 일본이 조선을 가지고 했죠. 하지만 칠러파 정권 수립 이후 이제 조선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망명갔던 서재필은 이제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서면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 귀화파 동지들의 권고로 이제 다시 조선에 귀국하게 되는데요. 서재필은 조선에 귀국하자마자 이제 갑신정변이 실패했던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데 서재필은 이제 백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재필은 이제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며 이제 백성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 참정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통해서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려면서 말과 글 그리고 국내의 사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1800년대 이제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이 독립신문 창간을 통해서 이제 자주 독립과 이제 근대적 민권 사상을 전파하고자 하고요. 이제 독립대 설립에 대해 알아봅시다. 독립협회는 어떻게 설립되냐면 아가파트 전부터 이제 정부 내에는 이제 청과의 사대관계 청산을 목표로 이제 독립 기념물 조성을 추진하게 되는데 아가파트 이후 이 계획은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이제 서재필을 비롯한 여러 정부 관리들은 이제 독립문 건립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문 건립을 위해서 이제 모금 활동을 위한 이제 그 단체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1896년 7월 서재필이 부문을 맡은 독립협회의 설립입니다. 이 독립협회는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알아봅시다. 독립협회는 먼저 자신의 사상을 알리고 협회를 홍보하는 그런 협회하는 문서에 이제 기관지를 발행했는데 이 기관지의 이름이 바로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였고요. 그리고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강연회와 토론회의 주제는 보통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산업개발, 이제 교육진흥, 미식카파 같은 주로 계몽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제 1897년 11월에 이제는 영흥문의 청의 사신을 맞이하는 이제 영흥문이 있던 자리 옆에 독립관을 건립하게 되고 이제 똑같이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오화관의 이름을 독립관으로 개설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구국운동 상송을 통해서 이제 그 구국운동 상송을 통해 재정, 군사, 인사권에 대한 자주적 행사를 주장하게 됩니다. 독립협회의 특징인데 독립협회는 좀 나라의 손상된 권리를 되찾고자 하였고 자주국권, 자유민권 그리고 작은기업 사상 고급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 회원에는 딱히 자격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신취증, 관료, 학생, 교사, 상인 그리고 여성까지 심지어 많은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문을 건설하고 이제 강연회와 토론회를 이제 개최했던 초기에는 이완용 등 같은 정부의 고위 관료가 독립협회를 이끌어가요. 근데 이제 독립협회가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부의 외세 의존 정책을 이제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보수적 정부 관리들은 독립협회를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 이후 이제 윤치호, 이상계 등이 독립협회를 주도하기 시작했고 점점 민중을 대변하는 국민적인 정치 단체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가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당시에 러시아는 대한제국의 이제 군사교관과 이제 재정 고문을 파견시키고 이제 한러 연합은행을 설립하고 이제 부산 저령도에 석탄 창고를 설치한 조차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차는 이제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빌려 내수 통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독립협회는 이 러시아의 이권 침탈과 내정 간섭을 이제 비판하게 되는데요. 이 상소를 통해 계속 비판하다가 1898년 3월부터 종로에서 이제 만민 공동회를 이제 개최하여서 러시아를 비판하고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을 규탄합니다.
이에 힘입은 고종은 이제 러시아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고 러시아를 막아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제 또한 독립협회는 신체의 자유, 재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제 자유민권 운동을 펼치게 되고요. 그리고 근대적인 개혁 추진을 목표로 국민 참정권 운동 또한 펼칩니다. 자, 독립협회는 더 나아가 정부 대신들과 각계 계층의 국민의 단체와 국민들이 연합한 이제 관민공동회를 여는데요. 이 관민공동회는 백정 출신이 연설할 정도로 매우 다양한 계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관민공동회는 1898년 10월 정부 대신들까지 참여하여서 이제 중요한 헌의 6조를 결의하는데요. 이 헌의 6조는 국권 수호, 민권 보장 등을 강조하였고, 또한 이제 관민이 협력할 법과 이제 근대적 의회 정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관민 공동회는 이 헌의 6조를 통해서 이제 고종의 재가를 획득하는데, 재가는 이제 허락이라는 뜻이고, 재가를 획득하고, 고종은 추가로 이제 중추원 설치, 신문 조례, 탐관오리 처단, 그리고 상공학교를 설립할 것과 민폐를 처리하는 조칙 5조를 추가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협회는 입헌 군주제와 이상한 정치 형태를 지향하였습니다. 이에 국정자문기구였던 중추원이 의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추원 관제 개편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독립협회는 자강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의회 설치 운동을 추진하면서 보수적인 대신들을 이제 퇴진시키고 개혁적 성향을 지닌 이제 박정양을 중심으로 박정양 내각을 수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중추원 신관제인데 박정양 내립 수립 이후 독립협회는 정부와 협상하여서 중추원 신관제를 새롭게 발표합니다. 이 중추원 신관제를 통해서 이제 의원 절반이 25명을 독립협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되고 일시적이나마 중추원이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독립협회의 회산에 관해서인데요. 박정양 내각 수립 이후 이제 중추원 신관제가 개편되자 독립협회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위기의식이 느낀 보수 세력들은 독립협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한다고 모함합니다. 이제 고종은 독립협회의 해산과 독립협회의 주요 간부를 체포하기를 명령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체포하였는데, 이에 반발한 독립협회가 이제 계속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서 철야로 농성운동을 하면서 강부 석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개화 세력들, 이 만민공동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부구상과 영입한 어용단체, 이 어용단체는 이제 임금이 사용하기 위해 만든 단체인데, 이 어용단체인 황궁협회와 군대를 동원하여서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하였습니다. 이 만민공동회 강제로 해산되자 결과 독립협회 또한 해체되게 됩니다. 독립협회 활동의 일과 한계인데요. 독립협회는 이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민권 실령에 되어 있으며 민중 계몽을 통한 근대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듯이 최초의 민주주의 정치 운동이면서 민중에 의한 자주적 근대 운동이었던 게 의미입니다. 또한 하지만 이제 주로 러시아를 경계하고 이제 영국, 일본, 미국 같은 이제 다른 열강들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립협회의 정신은 살아남아 있어 그 후 애국 계몽 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독립협회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립협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의의가 있었던 만큼 절대 잊어서 안 되는 역사의 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